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35회째 사마천 사기입니다. 장량이 한나라에 도착했지만 항왕은 장량이 한왕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무슨 결탁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여 한왕 한성을 한나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여 함께 계속 동쪽으로 가도록 하였다. 그러자 장량은 항왕에게 한왕은 잔도를 태워 없앴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시는 돌아올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장량은 또 제왕 전령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항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항왕은 서쪽의 한왕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곧 북쪽으로 전하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항왕은 끝내 한왕을 본국에 돌려보내지 않고 제후로 봉하였다가 결국 평생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자 장량은 곧 도망을 쳐 샛길로 몰래 한왕에게 돌아갔다. 이때 한왕은 진나라의 대부분 영토를 평정하고 있었다. 한왕은 곧 장량을 성신으로 봉하였다. 장량은 한왕을 따라 동쪽으로 출조하여 항왕을 공략하였다. 그러나 평생에서 한나라 군대는 패배한 뒤 철수하였다. 하업에 이르렀을 때 한왕이 말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면서 말 한 장에 기대어 장량에게 물었다. 내가 한국 간 동쪽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는데 과연 누가 나와 함께 능히 공업을 세울 수 있겠소? 그러자 장량은 국항왕 경포는 초나라의 맹장으로서 항왕과 갈등이 있고 팽월은 제왕 진령과 함께 하남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킨데 이 두 사람은 가히 쓸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 쪽의 장군 중에는 오로지 한신만이 큰 일을 혼자 맡아서 한방면을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땅을 이 세 사람에게 주신다면 곧 초나라를 능히 격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방은 즉각 은별이 좋은 수하를 파견하여 경포를 건하게 하였고 또 사람을 보내 팽월과 연합하였다. 이에 위양표가 반란을 일으킬 때 한왕은 한신에게 군사를 끌고 와서 그를 공략하도록 하였고 이 기세를 타고 연나라, 대나라, 제나라, 조나라를 공략하였다. 마지막에 항왕을 격파할 수 있었던 우리는 주로 장량이 추천한 이 세 사람의 힘 때문이었다. 장량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장군이 되어 혼자 군대를 이끌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모신으로서 늘 한왕의 옆에서 수행하였다. 한나라 3년 항우가 형량에서 한왕을 포위하자 한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기와 함께 초나라 세력을 약화시킬 책략을 상의하였다. 여기기가 말했다. 이전에 당왕은 고랑을 토벌하고 한나라의 후대를 기에 봉하였습니다. 무왕은 주왕을 토벌하고 주나라의 후대를 송에 봉하였습니다. 지금 진나라가 덕을 잃고 도의를 저버린 채 제국가를 침략하여 육국의 후사를 소멸하고 그들로 하여금 송곳 하나 세울 것이 없게 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지금 진실로 육국의 후대를 다시 봉하실 수 있어서 그들 모두에게 인신을 주게 되면 그들 군신과 백성들은 반드시 대왕의 은덕에 감개하여 우르르 받들 것이고 대왕의 덕의를 양보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 모두 대왕의 신하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가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 장량이 마침 외제에서 들어와 한왕을 아련하였다. 그때 한왕은 막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장량에게 자방 어서 들어오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초나라의 세력을 약화시킬 계책을 주었소 라며 여기기의 말을 전해주면서 자방 그대의 생각은 어떠소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량은 누가 이 계책을 줬습니까? 대왕의 대사는 곧바로 끝장이 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한왕이 놀라 무슨 이유 때문이요? 라고 묻자 장량은 이전에 당왕이 고랑을 토벌한 뒤 그 후대를 기에 봉한 것은 능히 고랑을 사지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한왕을 사지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한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라고 대답하였다. 장량은 이것이 육국 후대를 봉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왕이 주왕을 토벌하고 그 후대를 송에 봉한 것은 능히 주왕의 머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한왕의 머리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한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라고 대답했다.
장량이 다시 이것이 봉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무왕은 은나라를 공개할 때 상룡이 사는 마을 문에 표지를 세워 현자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였고 구금된 기자를 석방하였으며 비간의 무덤을 정돈하였습니다. 지금 대왕께서 능히 성인의 무덤을 정돈하고 현자의 마을 문에 표지를 세우며 지자의 문 앞에 경의를 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한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장량은 이것이 봉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무왕은 주왕이 쌓아두었던 거교의 곡식과 저축해놓은 녹대의 돈을 모조리 풀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사하였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대왕의 창고에 있는 돈과 식량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한왕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하오라고 대답하였다. 장량은 이것이 봉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은나라 공략이 끝나자 무왕은 전차를 사람 싣는 수레로 고쳐 만들고 병기를 앞이 뒤로 가게 하여 창고 속에 샀고 호랑이 가죽으로 덮어씌워 이로써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임을 천하에 고사하였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무장을 포기하고 문교에서 종사하여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한왕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하오라고 하였다. 장량은 이것이 봉할 수 없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무왕은 전말을 하산 남쪽에 풀어놓고 천하에 다시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지 않을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도 말을 휴식하게 하고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한왕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하오 라고 하였다. 이에 장량이 이것이 봉할 수 없는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무왕은 수송용으로 쓰는 소를 도림의 북지에 풀어놓고 다시는 군수품을 운반하거나 식량이나 마초를 쌓아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소를 해산하고 다시는 수송용으로 쓰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한왕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하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장량은 이것이 봉할 수 없는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더구나 지금 천하의 유사들이 친척을 따라 조상의 분묘를 버리고 친구와 고별하며 대왕을 따라 분주히 다니는 것은 오로지 한 조각 봉지를 오매불망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국을 회복하여 그들의 후드를 봉한다면 천하의 유사들은 각자 돌아가 자기 분주를 챙기고 그들 가족 친척과 다시 만나며 그들 조상의 무덤으로 돌아갈 것인데 대왕께서는 누구와 함께 천하를 정치할 것입니까? 이것이 봉할 수 없는 여덟 번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초나라는 천하의 무적이고 대왕께서 봉해 주실 육국 역시 초나라에 의해 약해지고 그에게 의지하게 될 터인데 대왕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넣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 대왕께서 정말로 그 식객의 계책을 쓰게 되신다면 대왕의 대사는 완전히 끝장이 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왕은 식사를 멈추고 입안에 음식을 뱉으면서 한낱 유생론 때문에 하마터면 그대의 대사를 망칠 뻔했구나 라고 욕을 하더니 즉시 인신을 없애도록 하였다. 천하 통일 후인 한나라 6년 정월에 공운이 있는 신하들을 봉하였다. 장량은 한 번도 전공을 세우지 못했었는데도 고전은 군령의 장막 안에서 전략 전술을 세워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지었으니 이것이 모두 장량의 공로라고 제 땅에서 3만호를 스스로 가지시오라고 말했다. 장량이 거듭 사양하였다. 당초 신은 합의에서 군사를 일으켜 폐하를 위에서 배웠는데 이는 하늘이 신을 폐하께 주신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의 계책을 채용하셔서 요행이 더 우연하게 적중한 것입니다. 신은 위에 봉해지는 것으로 이미 만족하며 3만호의 봉제를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고조는 장량을 유으로 봉하였고 수하등도 함께 봉하였다. 그런데 황제가 이미 공이 있는 신하 20여 명을 봉하였으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밤낮으로 공을 다투는 바람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조가 낙양에 머물던 어느 날 대궐에서 문득 내려다보니 장군들이 여기저기에서 물이 져 앉아 쑥덕거리고 있었다. 고조가 유우에게 물었다. 지금 저자들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요? 폐하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반란을 모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천하가 안정된데 반란은 또 무슨 말이요? 그러자 장량이 천천히 설명하였다. 폐하께서는 한낱 서민으로부터 일어나서 저 사람들을 부려 천하를 장악하셨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천자가 되신 지금 땅을 하사받은 자들은 소하라든가 조창같이 옛날부터 폐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뿐인 반면에 벌을 받은 자는 평소부터 폐하의 미움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현재 각 개인의 공적을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필요한 땅을 모두 계산하면
천하의 땅덩어리를 다 내줘도 오히려 모자랄 지경입니다. 저 사람들은 폐악해서 자기들 모두에게 땅을 내리시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과거의 과실을 더 추원하여 오히려 주보를 도모하시지 않나 두려워하여 저렇게들 모여 앉아 반란을 모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어? 폐하께서 평소에 가장 못마땅해 하시고 그 사실을 남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지요? 그야 옹치라오. 그 자는 나를 여러 번 골탕 먹여서 지금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공직이 크기 때문에 참고 있는 중이요. 그러하시다면 먼저 옹치에게 배수를 내리시고 여러 신하가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발표해 주셔야 합니다. 옹치조차 봉해졌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절로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고조는 주인을 베풀고 옹치를 식방 위에 봉하는 한편 성상과 의사에게 조속하게 농공행상을 하도록 하였다. 군신들은 주인이 끝난 뒤 모두 기뻐하면서 옹치도 제후로 봉해졌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소? 라고 말하였다. 날개가 다 자라났으니 사해를 알 수 있도다. 장량은 병이 많았기 때문에 도가의 도인을 배우면서 익힌 곡식을 먹지 않고 문을 걸어 닫고 1년여 동안 출입하지 않다. 고조는 태자를 피하고 대신 척부인 아들 조왕 여의를 태자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많은 대신들이 모두 나서 말렸기 때문에 최후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여우는 크게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여우에게 장량은 계책을 세운데 가장 뛰어나고 황제께서는 그를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야 여우는 곧 여택을 파견하여 장량에게 강요하면서 그대는 황제의 모신으로서 지금 황제께서 태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오직 베개를 높이 하고 누우만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할 수 있다고는 말이오. 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장량은 당초 황제께서 여러 차례 곤란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요행히도 저희 계책을 채용하셨습니다. 이제 천하가 안정되어 편애하는 영고로 태자를 바꾸시려 하시는데 이는 곧 고륙간의 일이므로 우리들 신하 100여명 모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더구나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여택은 어찌됐든 나를 위해서 계책을 내어보시오라고 강요했다. 장량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하에 4사람이 있는데 황상조사도 그들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내부는 모두 매우 연로한데 모두 황제께서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기 때문에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숨어 살면서 절조를 지키 한나라의 신한 옷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께서 이 4사람을 매우 존중합니다. 지금 공께서 정말로 고목과 비단을 아까워하시지 않는다면 또 안락한 술을 준비하고 말 잘하는 변사를 파견하여 성심성의껏 간청한다면 그들은 올 것입니다. 그들이 오게 되면 상민으로 대접하여 그들로 하여금 늘 태자와 함께 조정에 들어가 일부러 황제로 하여금 그들을 보도록 합니다. 황제께서는 반드시 기이하게 느끼시고 그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황제께서는 이 4사람이 현명함을 알고 있으므로 태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우는 여택에 사람을 지켜 태자의 친필 처신을 받들고 가서 가장 공손하고 예의 바른 은사와 가장 귀한 선물로서 이 4명의 노인을 영접하도록 하였다. 4사람은 도착하여 여택의 집에 머물렀다. 한나라 11년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다. 마침 황제가 병이 나서 출정하지 못함으로 태자를 파견하여 대장으로 잡아 토벌하라 했다. 이에 4노인은 우리들이 온 것은 태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매우 위험하게 되고 라고 상의하고는 곧 여택을 찾아가 설득하였다. 태자께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여 만약 공이 있어도 태자의 지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지만 만약 공이 없기 돌아오게 되면 그 뒤부터 태자는 곧 저항을 겪게 될 것이요. 더구나 태자가 통솔하는 직의 장수들은 모두 일찍이 황제와 함께 천하를 평정한 맹장들이요. 지금 태자를 파견하여 그들을 통솔하게 한다면 이는 양에게 일위를 통솔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들 모두 태자를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태자께서 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은 비련적이요. 어머니가 총애를 받으면 그 자식도 기용을 받는다라고 하였소. 지금 척부인이 밤낮으로 황제를 모시고 조왕 여인은 늘 황제의 꿈에 안겨 있어. 황제께서 일찍이 나는 절대로 불치한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군림하도록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소. 이 말은 그 뜻이 너무도 분명하고 조왕 여의가 태자의 지위를 대신할 것은 필연적이요. 이상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